상상도 못할 최악의 조합.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과 삶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 하나인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바나나에도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을 알아보고 그 이유와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 바나나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영양 성분 심층 분석 및 놀라운 효능. 바나나.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과일이죠. 하지만 껍질 속에 숨겨진 영양학적 가치와 다양한 효능은 생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단순히 칼륨, 비타민 B6,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피상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바나나의 핵심 영양 성분을 더욱 자세히 파헤쳐보고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나나는 칼륨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 수축과 이완 작용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 예방 및 건강한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운동 후 손실된 전해질 보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성분은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깊숙이 관여하여 에너지 생성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 기능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의는 곧 기분 개선, 스트레스 완화,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C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에도 관여하며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다방면으로 기여하는 영양소입니다. 바나나 100g당 약 90kcal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데 최적화된 수치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 포도당, 자당과 같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 후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의는 운동 전후는 물론 아침 식사 대용이나 오후에 활력을 되찾는 간식으로 바나나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식이섬유 또한 바나나의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바나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 조절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 환경은 면역력 증진과도 직결되므로 바나나 섭취는 장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영양 성분과 효능을 지닌 바나나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나나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고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의외의 조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나나와 감자, 든든함 뒤에 숨겨진 소화불량의 그림자. 첫 번째로 바나나와 감자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건강하고 에너지를 주는 식품처럼 보이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전분질 탄수화물 식품으로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탄수화물의 종류와 소화 속도에 있습니다. 바나나의 주된 당분은 과당,
포도당과 같은 단순당입니다. 이 단순당은 섭취 후 매우 빠른 속도로 위에서 소화 및 흡수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바나나를 먹고 즉각적인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느낄 수 있죠. 반면 감자의 주성분인 전분은 복합 탄수화물로 단순당에 비해 소화되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전분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화 속도의 불균형이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마치 급행열차와 완행열차가 같은 선로를 달리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단순당은 위를 빠르게 통과하여 소장으로 향하지만 감자의 전분은 여전히 위에서 소화 효소와 씨름하며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바나나와 느리게 소화되는 감자가 동시에 위에 들어오면 위는 서로 다른 소화 속도에 맞춰 각기 다른 소화 효소를 분비해야 합니다. 이는 위장의 소화 활동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뇌가 과부하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감자를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등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한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름은 소화 속도를 현저히 늦추는 주범입니다. 기름진 감자는 소화되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바나나와의 소화 속도 차이를 극대화시켜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심하면 복통이나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먹는 감자튀김과 바나나, 우유 조합을 떠올려 보세요. 바삭하고 짭짤한 감자튀김을 즐겁게 먹고 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것은 언뜻 완벽한 조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장에 소화불량 폭탄을 안겨주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름진 감자튀김은 이미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바나나 우유 속 바나나의 단순당까지 더해지면 위장은 쉴 새 없이 과도한 소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전분과 단순당은 소화 효소의 작용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전분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주로 분해되지만 단순당은 말타아제, 수크라아제 등 다른 종류의 효소에 의해 분해됩니다. 바나나와 감자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와 소장에서 이러한 소화 효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전반적인 소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바나나와 감자를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 간격을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섭취했다면 최소 2-3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바나나를 섭취하거나 반대로 바나나를 먼저 먹었다면 감자는 그 이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며 기름진 감자 요리와 바나나의 조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바나나와 고구마, 건강한 만남일까? 소화 불량에 숨겨진 덫. 두 번째로 살펴볼 음식 조합은 바나나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역시 감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자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변비 해소, 피부 건강, 시력 보호 등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죠. 하지만 바나나와 함께 섭취했을 때는 겉으로 보이는 건강한 이미지와는 달리 소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주성분이 전분이라는 점에서 감자와 유사하지만 그 전분의 종류와 식이섬유 함량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고구마의 전분은 감자 전분보다 약간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동시에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단순당 함량이 높아 소화가 매우 빠른 과일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인 전분과 식이섬유의 조합으로 인해 바나나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소화됩니다.
이처럼 소화 속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과 장에서 소화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속도로 달리는 두 대의 자동차가 좁은 길에서 만나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빠른 당분 흡수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반면 고구마의 느린 전분 분해는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이러한 혈당 반응의 불일치는 우리 몸의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의 당분과 함께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장에 도달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심한 경우 복통까지 느낄 수 있으며 예민한 분들은 설사나 방귀가 잦아지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불어넣어 터지기 직전처럼 장이 팽창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죠. 특히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따뜻하게 섭취할 때 바나나를 곁들이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장내 발효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뜻한 고구마와 바나나의 조합은 장내 발효를 더욱 가속화시켜 가스 생성량을 늘리고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분과 과당 함량이 높은 음식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장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바나나와 고구마의 조합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바나나와 고구마를 각각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섭취 시점을 분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구마를 섭취했다면 최소 2~3시간, 가능하다면 3~4시간 정도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바나나를 먼저 섭취하고 고구마는 그 이후에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을 줄이고 두 식품의 영양학적 장점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4. 바나나와 우유 환상의 조합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소화 불량과 영양 불균형 경고. 세 번째로 살펴볼 조합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어쩌면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조합일지도 모르는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바나나, 우유, 바나나, 스무디 등의 형태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메뉴이지만 맛있는 만큼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와 우유는 각각 훌륭한 영양식품이지만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화학작용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과정에서의 충돌과 영양소 불균형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우유 단백질은 카제인, 유청, 단백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화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위에서 위산과 펩신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고 소장에서도 트립신, 키모트립신 등 다양한 소화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우유 지방 역시 마찬가지로 리파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바나나는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단순당 함량이 매우 높아 소화가 매우 빠른 과일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위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으로 이동하고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소화 속도의 불일치에서 발생합니다. 느리게 소화되는 우유와 빠르게 소화되는 바나나가 동시에 위장에 들어오면 위는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밧줄처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위산 분비와 바나나의 당분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한 소화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위장은 소화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와 국도가 갑자기 합쳐지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유에 풍부한 칼슘과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이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칼슘과 칼륨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균형이 깨지거나 과잉 섭취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체내 노폐물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칼슘과 칼륨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칼슘과 칼륨 과잉 섭취는 신장에서 효율적으로 배출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나나와 우유 조합이 장내 가스 생성을 증가시켜 복통,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등의 소화불량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속 유당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장내 발효를 촉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나나와 우유 조합은 소화기 계통을 약화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궁합으로 여겨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바나나와 우유 모두 찬 성질의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찬 성질의 음식은 몸을 차갑게 하고 소화기관을 냉하게 만들어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체질이 차갑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찬 성질의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속이 냉해지고 설사,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찬 성질의 음식을 두 가지나 겹쳐서 섭취하는 것이므로 소화기 계통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바나나 우유나 스무디이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거나 바나나 대신 다른 과일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무디를 즐기고 싶다면 바나나 대신 베리류 과일,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을 넣어보세요. 베리류 과일은 당 함량은 낮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더욱 건강하게 스무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요거트 역시 우유보다는 소화가 용이하고 유산균이 풍부하여 바나나와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 바나나와 녹차 건강음료의 함정. 항산화 콤보에 숨겨진 그림자. 네 번째로 조명할 조합은 건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바나나와 녹차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녹차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바나나, 언뜻 보면 건강 시너지를 낼 것 같은 완벽한 짝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둘의 만남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녹차의 건강 효능은 주로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카테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암 효과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카테킨, 특히 탄닌 성분이 바나나와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차 특유의 쌉쌀한 맛을 내는 탄닌은 철분과 같은 특정 미네랄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탄닌은 철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뭉쳐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의 철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 빈혈 환자에게는 바나나 속 철분도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의 탄닌이 바나나 속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탄닌과 결합된 철분은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철분 흡수율 저하라고 합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미량의 철분마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 특히 철분 부족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빈혈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철분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힘들게 밥상을 차렸는데 정작 숟가락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각성 효과를 내는 성분으로 적당량 섭취하면 활력을 높여주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불안, 초조, 수면장애, 심장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녹차의 카페인과 바나나의 당분이 함께 작용하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당분 역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위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 위점막을 자극하고 속쓰림, 소화불량, 위염, 심한 경우 위궤양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위궤양 등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바나나와 녹차 조합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위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를 먹고 바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이 이미 분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카페인과 당분이 추가적으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면 위점막이 과도한 위산에 노출되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녹차를 즐겨 마시는 분이라도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마시고 싶다면 바나나 섭취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2~3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면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카페인과 당분이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차 대신 탄닌 함량이 적은 다른 차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루이보스차, 캐모마일차, 페퍼민트차 등은 탄닌 함량이 낮고 오히려 소화를 돕거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 바나나와 함께 섭취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혹은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자, 고구마, 우유, 녹차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 바나나와 만나면 소화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